네, 오늘의 금쪽 같은 애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 96,000원이고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게 좀 이번 주 들어서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행히도 지금 매입가 위로는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 자, 어느 정도까지 보실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요즘에 녹록치 않은 장에서 이렇게 수익권이신 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로봇 관련해서 우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 핵심 부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분야에서 강력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로봇 섹터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노란 봉투법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로봇에 대한 이런 수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결국엔 저는 로봇 섹터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들이 한몫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지금 로봇 섹터 보시게 되면 단기간에 우리 벌써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면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좀 누적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상승과 눌림, 다시 한번 반등 강하게 오늘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96,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이 10만 원 위에 지금 현 구간에서 10만 한 3,000원 전후에서 일정 부분 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하시는 전략이 일단 좋아 보이고,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려면 지금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작용했던 모멘텀 외에 뭐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행보를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면서 좀 이 전고점 돌파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자녀분은 추이를 한번 추세를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보면 이 노란 봉투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꿈틀꿈틀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노란 봉투법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8월 말이었나요? 1,000억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네. 급락을 했다가 오늘 또 노란 봉투법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급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좀 재료 노출로 좀 오를 때 조금 차익 실현 기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여기서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이슈나 뉴스나 모멘텀이 필요하다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지금 10만 3,000원 전후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자,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로보티즈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4,000원입니다. 10% 비중이고 오래 좀 들고 있던 종목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네, 자 현대차가 정말 오래간만에 상담 의뢰가 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찌 본다면 참 덩치 있는 기업치고는 워낙 주가가 답답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여전히 주가는 요즘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옆으로 쭉 누워 있어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장중에 일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장중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에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하고 현대차 관계자들하고 한번 찾아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이슈가 좀 있기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보면 그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로봇계 스팟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했는데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뭐 기립박수를 치고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이제 최근에 로보틱스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현대차 계열사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자,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로봇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대는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앞에서 보면 현재 22만 원짜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앞에서는 보면 지지 구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양상들인데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가격대가 25만 원 선이 나옵니다.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네. 적어도 25만 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주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자동차 쪽에는 관세부터 시작해서 좀 계속적으로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안 빠지는 거 보면 좀 오르긴 오를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이렇게 올라서기에는 이 관세 관련된 이슈에 워낙 발목이 잡혀 있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다라는 거는 좀 감안하고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25만 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요황97님의 종목입니다. 파마리서치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59만 3천 원에 12%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파마 리서치는 최근 뭐 불과 지난달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냥 어제 오늘 조금 좀 빠졌습니다. 약간 뭐 언뜻 보기도 눌림목처럼 생겼는데 자 이거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또 나윤호 파트너께서 파마 리서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리쥬란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스킨 부스터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런 뷰티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감이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주가 낙폭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도보다는 저는 홀딩 하시는 의견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오늘까지 음봉 4개가 나와줬는데 여기서 뭐 음봉 하나까지 더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음봉 5개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과열권을 거의 다 시켜주고 지금 서서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봉 눌림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좀 봤을 때 여기 한번 쌍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반등을 이용하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70만 원 한번 넘겨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반등을 이용해서 한 68만 원, 70만 원 정도 오셨을 때 좀 수익 실하시는 전략으로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만 하더라도 파마 리서치 영업이익이 1,200억이었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올해 2,200억이고요. 내년 3,000억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내후년에 2027년도 좀 추정 영업이익이 한 3,7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200 벌던 회사가 네. 올해 2,000억, 내년 3,000억, 내후년에 3,700억 이러니까 주가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요 지금 성장세를 반영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인데 지금 업계에서는 또 파마 리서치라는 이런 업종들은 좀 할증 거래를 해주거든요. 네. 보통 순이익 곱하기 한 25배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주가는 내후년 실적을 선반영할 건데 내후년 예상 순이익이 한 3천억 되기 때문에 네. 3천억에 25배면 7조 5천억. 그럼 7조 5천억을 주가로 환산하면 그게 70만 원. 네. 그래서 최근에 70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쉬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런 부분이라서 앞서 우리 나윤호 파트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뭐 68만 원 넘어가면 네. 조금씩 한번 차익 실현을 이제는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짚어주신 실적 추이 또 짚어주신 가격대 기억하셔서 68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쯤에서는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M입니다. SM이요. 네,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1,100원. 10만 1,100원이요. 네, 매수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요거 뭐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비중은 3%입니다. 3%요. 그러면 원래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들어가면서 그냥 조금만 사갖고 좀 네. 단기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3% 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빠져가지고 지금 고민이신 거죠. 네, 그러면 네, 네. 저희가 대응 전략이 조금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가 대응 전략 그러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도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내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이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것 네. 같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출연하신 파트너분들 중에 어제 이동근 파트너가 네. 추천 종목으로 그렇죠. 9월 달에 이벤트 있어요 하고 추천 종목으로도 어제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자, 우리 배지 4개 오늘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신 이상로 파트너께서 SM을 어떻게 보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어떻습니까? 그 사실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8월 18일하고 그 전에 이제 8월 6일하고 두 번 한번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게 넥스 트레이드에서 한 번씩 호가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사실 장중 이제 우리가 고점을 찾아보면 15만 5,100원이 이제 장중 고점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꺾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이 좀 주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올랐냐? 일단은 그걸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내일 이제 전승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시진핑과에 대한 뭐 정상회담까지에 대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시장은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걸로 지금 결론이 나면서 지금 그에 따른 실망감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한령 해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건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사실 뭐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남으로써 뭐 정상회담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주요 의제는 가능하지만 사실 국회의장이 가서 그 의제를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급이 안 맞다라고 중국 쪽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나오는 것은 조금 중국 쪽 호재를 바라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제 다른 여타의 부분으로 K컬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 가격을 밑에서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보면 지금 현재 13만 원대가 잘 보셔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여러 번에 대한 지지를 좀 밟고 난 다음에 넘어갔던 구간이었는데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탈된다면 그때 우리 시청자님이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네. 대신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다음 달까지 본다면 1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 안에서 SM은 나쁘지 않은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3만 원에 대한 가격대를 밑에 하단 가격 그리고 상방에 대한 가격은 목표가로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SM도 올해 사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는 해입니다.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됐는데 올해 1,700억 나오거든요. 내년에 지금 추정치가 한 2,000억 정도도 뜨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그래도 한 해 영업이익 한 2,000억 내는데 엔터 주고 하니까 한 20배, 한 4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목표 주가를 보통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만 원 부근에만 가면 네. 거기서 먹을 게 좀 작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내려앉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얼추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좀 왔다 갔다 박스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염두로 하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관련된 단기 호재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지하는 라인 14만 원대 확인하시고 상방으로는 15만 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전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태성, 태성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4,200원에 30%. 24,200원에 30%요. 예, 예. 요거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4월 달 정도 돼서 예상이 4월 됩니다. 정도요. 어떤 게 제일 고민되세요? 그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전망이랑 뭐 그러면 지금 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그냥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네네. 뭐
또 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저희가 비중이랑 이런 거 참고해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이 수익이 꽤 나셨다가 네. 다시 원위치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연우 파트너님, 태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유리기판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PCB 관련 습식 설비를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미국에 대한 이런 허가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악재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이렇게 좀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에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사실 반도체는 좀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좀 먼 틀,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먼 시점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AI 산업에서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태성 같은 경우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태성은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올해 들어서 분기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24,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음봉 지금 5개를 받으면서 굉장한 지금 단기 고점 대비 거의 30% 빠진 자리에서 단기 낙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하셔가지고 24,000원대 매수하셨다면 29,000원에서 3만원대 왔을 때 이 3만원대부터 매물대가 한 번 더 좀 두텁게 있거든요. 그래서 29,000원에서 3만원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시가총액 8천억대니까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그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실적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랐다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 데서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 우리 딱 나연우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3만 원대 저항이 워낙 세니까 좀 반등 이용해서 좀 고점에 못 판 건 아쉽지만 네.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29,000원, 3만 원대 기억해 주시고요.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성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삼성전기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3만 5,500원이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요거에 네. 대해서도 또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20만 원 가능할까요? 지금 삼성전기는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좀 세게 주는 데가 한 20만 원, 21만 원, 좀 낮게 주는 데는 한 17, 18, 그래서 평균이 한 19만 원 내외가 형성이 돼 있는 기업인데 어떤 최근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20만 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근데 증권사에서 20만 원 얘기하면 저는 조금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뭐 50만 원 얘기한다면 그 50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40만 원 보는 것처럼 20만 원 얘기하면 19만 원, 19만 5천 원 정도 조금 적게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들, 9월 달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유리기판 이슈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유리기판이 있고 그 위에 얹히는 게 이제 유리 인터포저라고 이제 칩과 기판 사이에 들어가는 또 인터포저라는 이렇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유리 인터포저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인텔이 또 강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유리 기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진해오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기반이 되었던 산업들에 대한 실적적인 성과와 추가적인 부분에서 9월 달 우리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주목을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19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 잡지 마시고 조금은 뭐 시장에 조금 5천 원 정도 준다 생각하시면서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는 크게 3개 사업부를 갖고 있죠. MLCC 사업부하고 기판 사업부, 그다음 카메라 모듈 쪽 이 3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AI용 MLCC가 의외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돌면서 요즘 기관들이 열심히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기간 좀 시세를 내는 분위기니까 잘 한번 차익 실은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20만 원보다는 살짝 보수적이게 19만 원, 19만 5천 원 짚어주셨으니까 목표가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온 종목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바이오니아 들어왔고요. 매수가 16,500원인데요. 자,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좀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질문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버릴까요? 네. 아 짜증나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나연우 파트너님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바이오니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 코로나 때 한참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이런 검사 채취, 이런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굉장한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런 다이어트 유산균 제품 이게 하나가 어느 정도 좀 잘 팔리면서 좀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적자였던 게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흑자를 달성을 해주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젠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사실 바이오니아 지금 이 매출, 그러니까 다이어트 유산균제 하나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젠 시장의 주목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낙폭 다음에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돌려줄 수 있는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바이오니아를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된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짧게 본다면 한 15,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좀 더 보신다면 뭐 16,000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의견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지난해 말에 3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뭐 14,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제법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보통 반등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뭐 반등도 안 나오는 게 어찌 본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지금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조금이라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이용해서 좀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바이오니아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72,000원. 72,000원이요. 네. 요거 그러면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8월 초에 제가 8월 초, 지난달 한 달 정도 되신 거네요. 예, 요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35%. 35%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매수하신 거면 그래도 조금 투자 뭐 이렇게 조금 길게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인 전망 한번 살펴봐 드리면 될까요? 네,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예, 방금 매도 손절을 할지.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딱 72,000원이면 최근 주가라서 네. 사실 이제 얼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얼마 안 되셨어요. 어쨌든 사고 난 다음에 뭐 상가격 부근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급락해서 네. 아마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 사실 뭐 알고 계시는 뉴스겠지만 제가 그 뉴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첨언해서 좀 더 구분을 좀 해드린다면 가장 큰 것은 이제 알리바바가 AI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알리바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중국의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날 특히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는 상승했는 반면에 대만 증시, 일본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반도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지금 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발전이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수출할 때마다 이제 미국에 대한 또 허락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네. 요건들이 또 루머가 돌면서 지금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악재적인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은 이런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애매한 가격대에 좀 들어가신 게 조금 네. 안타깝습니다.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선을 한 개 그어놨습니다. 이 선 자체가 71,600원, 72,000원 선인데 자, 이 자리가 우리가 흔히 책에서 많이 보는 자리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지지가 꾸준하게 나오고 현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이루어내는 뭐 어떤 책에서는 이런 구간을 이제 키스 마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닿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지가 강했던 자리는 이탈되고 나면 저항이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돌파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돌파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때리다가 안 뚫리니까 지금 주가는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좀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도 돌파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은 자리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3분기보다는 또 4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4분기 또 1분기에 또 점차 나은 실적들을 발표하는 업황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만에 하나 주가가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6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간다면 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차라리 좀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대형주들은 오히려 빠졌을 때 모아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은 저렴할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서 네.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격까지 빠지면 장이 박살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업계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하나로 한 6,000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조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업계에서는 적정 시가총액을 한 450조에서 한 500조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409조니까 사실 지금 가격권에서 상승률이 약 10에서 많게는 20%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가격에서 올라도 뭐 그렇게 세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고 대신에 빠지면 또 이제 한 20, 30%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또 크게 빠질 종목도 아니고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내려올 때 좀 모아놓으면 보통 올라가면서 수익 주는 종목인데 올라있을 때 사놓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악재들이 조금 터졌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이런 단기 이슈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이슈까지 체크하셔야 되니까요. 두 분 의견 잘 종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달바 글로벌이고요. 달바 글로벌이요. 네, 20만 2천 원에 10%입니다. 20만 2천 원에 10%요. 대응 계속 빠지는데 대응 네. 전략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쨌든 빠지고 있으니까 속상하실 거고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거 뭐 빨리 필요하신 돈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데요. 아니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그것을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달바 글로벌 이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10만 원대 이제 상장을 해서 단숨에 그냥 25만 원까지 네. 급등했다가 지금 17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정도 좀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나연우 파트너님 정답을 좀 잡아주시죠. 네, 뭐 달바 글로벌은 이런 뷰티 화장품 기업 중에서 이 달바 스프레이 세럼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이런 대표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해외 매출 성장률인 뷰티 기업 중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APR과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에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뷰티 섹터들 달바글로벌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금 뷰티 피부 미용주들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순환매 장세를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 결국엔 지금 지수가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장세 속에서도 결국엔 순환매 장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낙폭해 있던 이런 섹터나 종목들은 저는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의견 잡아드리고 달바글로벌은 이렇다고 해서 막 실적이 막 무너지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간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눌림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이 주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께서 제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수가 20만 2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만 잡으시고 그 다음 더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지난번에 한번 갭하락한 갭자리가 있거든요. 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자녀분은 좀 추세를 보시면서 우리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달바글로벌이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급등했던 이유가요. 지난해 순이익이 154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1,000억 뜨고 있거든요. 내년은 한 1,500억, 네. 내후년은 한 2,000억 정도 뜨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뭐 주가가 달렸는데 근데 이 실적이 맞다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신규 상장 기업들은 약간 실적을 좀 펌핑하는 경우들이 네. 사실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적을 초반에 이제 신규 상장할 때 냈던 전망치를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다운시키는 경향들이 많아서 요건 아무튼 실적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달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실적적인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옥수님 종목입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를 콕 집어서 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LG화학 지금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LG화학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특히 우리 배치 4개 받으신 이상로 파트너를 콕 찍어서 네.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LG화학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주가 빠져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가 권역에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추이 자체가 2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피로감, 우리가 흔히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네. 조정이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여전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가격대 30만 원까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LG화학 주가가 참 지난달까지는 좋았는데 네, 지지난달까지 지난달부터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조금 비싸게 사긴 사셨는데 워낙 뭐 최근 한 달간 빠진 폭 감안하면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 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유망주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스권 장세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이상로 파트너는 한화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콜마 B&H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한화 대 콜마 B&H 뭔가 지금 준비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콜마 B&H 지금 준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격대는 뭐 한국 콜마 계열사, 그러니까 한국 콜마 계열사로서 건기식과 화장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런 경영권 이슈로 해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네.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좀 이런 주가 하락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 준비를 해봤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5% 빠진 자리에서
이런 급격하게 한번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린다 해도 제한적인 구간에서 우리 한번 기술적 반등을 단기적으로 한번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낙폭 구간에서 우리 반등을 이용하신다면 좀 안전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관심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급반등 이후에 상승폭 다 반납을 한 상태라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도 파트너께서는 지주사를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안전하게 뭐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9월 달에는 저는 증시 활성화 대책이 또 한 번 더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대주주에 대한 기준, 그리고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9월 달 시장이 신고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저는 관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본다면 뭐 탑픽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는데, 잠시 한번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나그룹이 현재 PBR은 0.2배 수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하나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에너지가 22%, 김승현 회장이 11%,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 그러니까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지금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맞춤으로써 가능한 거고, 자사주는 최근에 뭐 곧장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한다든지 3년 내에 소각을 한다든지 법안이 또 발의가 돼 있으니 그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하나에너지, 이 하나에너지에 대한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이 현재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이 약 25%씩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가 형성된다면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하나그룹에 가장 크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 뭐 조선업황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이 방산업황도 그렇고 이 하나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네.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스권 장세에서 안전하게 수익 낼 종목, 오늘 두 분 파트너 준비한 종목은 하나와 콜마 B&H였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자세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는 지금 콜마 B&H 어쨌든 낙폭 메리트가 있다, 조금 확실한 이슈를 또 잡아주셨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